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60, 첫 번째,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표현은 이것입니다. 이 한자어 어떻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한자는 우리가 척촉이라고 읽습니다. 상당히 발음도 쉽지 않은데요. 자, 이것은 철쭉이라는 말의 원래 한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발, 지자가 아니죠. 발족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글자는 머뭇거릴 척이고요. 배정 한자가 아닙니다. 급수외 한자이고 이것은 오늘의 한자어 168번에서 말씀드린 주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글자입니다. 주저라고 할 때도 머뭇거릴 주, 머뭇거릴 저였기 때문이죠. 이 글자는 그래서 서신의 설문회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자가 나라 이름 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이 손수를 제방면 넣으면 이건 던질 척자가 돼요. 투척할 때. 그래서 발음이 여기서 왔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자취촉자인데요. 사실은 이 촉자를 잘 살펴보면 이 글자는 발로 밟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자취라는 뜻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어문회죠. 에서는 자취라는 훈을 대표 훈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갑골문 근문은 역시 없고 소전체만 있었고요. 허신의 설문회자에 보면 머뭇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척촉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머뭇거릴 척자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서로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족자의 뜻을 따르고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저 나라 이름 촉자는 소리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후는 자취이지만 사실 이건 머뭇거리다의 뜻으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저하고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머뭇거릴 척, 자취촉이지만 머뭇거릴 촉 해서 척촉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발족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획이 되고요. 자취 촉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획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성어 같기도 하고요. 척촉. 쌍성자죠. 혹은 의태어 같기도 합니다. 척촉, 진달래과의 낙엽, 화렵, 관목이다라고 되어 있고 철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철쭉의 원래 글자는 이 척촉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철쭉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철쭉, 산객이라고도 하고요. 훈몽자회를 보면 이 척촉에서 격톡 으로 읽고 이게 철쭉이 되었다라고 국어학자들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쭉의 어원이 척촉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재밌는 거는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 보시면 이 부안, 전북 부안이죠. 전북 부안군의 군화가 군에 있는 대표하는 꽃이 철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철쭉을 척촉이라고 하는데 철쭉꽃의 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머뭇거린다. 앞으로 가지 못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것을 뜻으로 철쭉을 수많은 꽃들 중에서 미인에 비유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어떤 철쭉, 일본에서는 훈독으로 츠스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철쭉에 왜 이런 글자를 넣었느냐라는 것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예뻐서 길을 가다가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더 갈까 아니면 보고 갈까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한다는 뜻에서 철쭉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쭉이 이 척촉에서 비롯된 이름이라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철쭉의 또 다른 이름인 생양명, 그러니까 한자 아니죠. 한의학, 중의학에서는 양척촉이라는 이름으로 이 철쭉꽃 혹은 철쭉나무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철쭉의 유독성과 관계 있는 이름이다. 왜냐하면
양이 들어간 이유는 양이 독성이 있는 철쭉꽃 가까이 가지 않고 머뭇거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이게 독성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양이 아예 이 꽃을 진달래 정도의 꽃으로 잘못 알고 먹은 다음에 이 제자리에서 동동 발을 구르거나 아니면 좀 발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철쭉꽃과 진달래꽃의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철쭉꽃은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중독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진달래꽃은 화전에 넣어서 부쳐서 먹을 정도로 식용을 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 철쭉은 상당히 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양척촉이란 말도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리저리 배회를 한다든가 양이요. 이걸 먹고 나서 그런 거를 보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척촉이란 표현 우리나라는 척촉이라고 발음하고요. 중국에서는 쥐주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정자가 좀 다르게 생겼죠? 간체자입니다. 나라 이름 정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예 훈독으로 합니다. 보통은 진달래 두견화를 뜻하는 츠스지라는 이거를 훈독을 하고요. 데키초크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음독으로 읽은 경우에는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로열 아젤리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척촉, 중국어 쥐주, 일본어 츠스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기본적으로 같은 글자를 쓰는 것도 재미있네요. 척촉이란 표현을 조선왕조실록에 찾아보았더니 척촉화라고 해서 이건 예전에 그 꽃 화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래서 철쭉꽃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1929년 동아일보에서는 척촉, 어린 양에 잠들었던 자리 정도로 재미있는 설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동아일보 일면에 보시면 봄에는 척촉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란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눈부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67년까지는 척촉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썼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철쭉이라는 이야기만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61번째 컨텐츠는요. 머뭇거릴 척, 급수 외한자입니다. 자취촉 혹은 머뭇거릴 촉이 결합한 척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척촉이라는 것이 머뭇거리다, 아름다워서인지 아니면 먹고 중독 환각 증세가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양척촉이라는 한의학 재료의 이름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아울러 이게 쌍성자이기 때문에 주저하다 혹은 주지하다, 망설인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쭉이라는 말에 원래 글자가 척촉이었다라는 사실은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걸 일단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